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으로는 성공한 투자자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슈퍼개미 주식으로만 2천억을 번 주식농부 박영옥 씨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식농부 박영옥, 이분은 61년생으로 1988년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현대투자연구소, 대신증권, 국제투자자문, 교보증권,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97년에 교보증권의 압구정 지점장을 하셨는데, 예나 지금이나 압구정동은 부자 동네죠. VIP들이 많기 때문에 압구정동 지점장은 요직 중에 요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젊은 나이에 압구정 지점장까지 올라갔다는 면에서 이분의 비범함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001년부터 전업투자를 시작하셨는데 IMF가 계기가 되었다고 이분의 책에서 밝히고 있어요. IMF 때 고객들이 많은 손실을 보았는데 그 손실나는 고객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사비로 고객들의 손실을 메꾸셨다고 해요. 그리고 2001년부터 전업투자를 시작하셔서 2001년 9.11 사태 때 대한민국 증시가 폭락했을 때 평소에 눈여겨보던 기업들을 저가로 매집해서 큰 수익을 보셨어요. 그리고 2005년 투자회사인 스마트인컴을 설립해서 현재 대표로 재직하고 계시고 중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이분은 주식 투자로 2천억 이상의 수익을 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슈퍼개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박영옥 씨. 박영옥 씨의 투자 기록을 살펴보면 IMF 이후에 전업투자자로 전환했는데 이때 당시에 증권저축금액으로 보유했던 자산 3억 5천이 있었대요. 이 3억 5천을 종잣돈 삼아서 전업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2004년 삼천리 자전거 790원에 매수해서 10년간 24배가 상승합니다. 2004년 대동공업 4125원에 매수하여 10년간 13배가 상승합니다. 2001년 고려개발을 매수해서 2004년 300% 수익 후 매도하셨어요. 2000년 농심을 매수해서 2002년 300% 수익 후 매도하였어요. 2000년 대성전선 매수해서 2004년 250% 수익 후 매도했어요. 2006년 삼광글라스 매수하여 2007년 300% 수익 후 매도했어요. 그리고 2009년 안랩 매수해서 2011년 250% 수익 후 매도를 하셨어요. 네, 이분이 투자한 회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소비재, 내수, 경기 방어주,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1등 혹은 2등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박영옥 씨의 투자 스타일을 보시면 전형적인 가치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비재 기업들 그리고 경제적 혜자를 갖춘 기업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워렌 버핏이 선호하는 종목과 닮아있기도 합니다. 주식농부 박영옥 씨가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잠시 좀 찾아보았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공시 시스템은 정말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죠. 대한민국 증권거래법상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지분 변동이 생길 때마다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박영옥 씨를 검색으로 해서 지분 공시를 해보면은 이 박영옥 씨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의 주식 보유 상황 보고서가 엄청나게 많이 공시로 뜨고 있죠. 그래서 제가 박영옥 씨가 보유한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 박영옥 씨는 자전거 관련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삼천리 자전거, 자전거주죠. 알턴스포츠 자전거주죠. 참 좋은 여행도 자전거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 세 종목의 평가 금액이 85억, 38억, 97억. 그리고 박영옥 씨가 선호하는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종목 조광피역, 태양. 이 조광피역은 피역 가공 및 판매, 무역을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가죽 원단 부문의 국내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태양이라는 회사는 휴대용 부탄가스 및 에어졸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소비재 기업이죠. 한국경제TV는 다 아시다시피 경제, 증권 관련 언론사고요. 이 대륙제과는 금속 포장용기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동공업, 농기구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죠. 박영옥 씨는 주식농부라는 별명에 걸맞게 농기구, 농업에 관심이 많으세요. 진도는 모피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1등 브랜드예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영옥 씨는 주로 국내 소비재 기업, 자신들의 분야에서 1등 혹은 2등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 그리고 배당을 주는 이런 기업들을 많이 선호하세요.
이 박영옥 씨가 보유한 주식 자산이 약 2천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표시된 거는 이 박영옥 씨가 5% 이상 지분을 가진 종목들에 대한 시가총액만 계산을 해본 것이고요. 박영옥 씨가 현재 보유한 총 종목은 약 50여 개에 달합니다. 그럼 이 주식농부 박영옥 씨가 주장하는 농심투자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농심투자는 말 그대로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하자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투자자는 농부처럼 좋은 벽시를 고르듯이 우량 기업을 골라 평생 동행해야 한다. 이분의 인터뷰나 책을 읽어보면 좋은 기업과 동행한다는 표현을 참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투기가 아닌 말 그대로 투자, 자신이 투자한 기업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벽씨를 먹지 않고 씨를 뿌리듯 종잣돈을 쓰지 않고 모아 자산을 불려야 한다. 일명 이거를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그리고 복리의 마법이라고도 하고요. 농부가 농사하듯 투자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분 책에서는 이런 비유를 하세요.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작물을 뽑아버리고 다른 작물을 심는 농부는 없다. 단기간에 과실을 따기 위해 이 나무 저 나무 쫓아다니면서 따는 것이 아닌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수확물을 가꾸어 결실을 맺는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를 하자. 나는 삶의 터전인 기업에 농사처럼 투자를 하는 농사꾼이다. 즉 박영옥 씨의 투자 철학은 많은 가치 투자자들의 투자 철학과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장기 투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 원칙으로 가야 한다. 기업을 단기적으로 사고 팔아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주식 투자는 저축하듯이 평생 동행할 수 있는, 또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동행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모으고 기업이 성장하면 배당을 받아 재투자하여 지분을 늘려가야 된다. 이거를 일명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주식 투자 성공을 위해 자신만의 가치 기준을 갖고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이 저평가되었을 때 과감히 투자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는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말하는 안전바진 개념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박영옥 씨가 밝히기를 본인이 투자한 종목 중에 보유기간이 가장 짧은 것이 6개월이었고 보통 3년에서 4년 이상 투자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기업도 많다고 밝히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삼천리자전거, 대동공업 같은 기업들이 박영옥 씨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분은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개인들은 기관에 비해서 선택의 폭이 넓고 시간에 대한 자유가 있다. 개인은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 전까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개인이 갖는 무기는 시간으로 내가 유리할 때 투자하면 된다. 이 내용도 굉장히 흥미롭죠. 사실 이것과 유사한 이야기를 피터 린치도 주장한 바 있어요. 펀드 매니저, 기관 투자자들은 항상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펀드 매니저는 계속 펀드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환매 요구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적절하지 않은 투자 타이밍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가 유리할 때, 주가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을 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하는 개인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서 박영옥 씨가 강조한 주식 투자는 장기로 해야 된다는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종목 발굴은 어떻게 하느냐? 박영옥 씨가 투자하기 전에 점검하는 8가지 원칙이 있대요. 첫째, 업종의 전망이 밝은가? 둘째, 사업 모델이 심플한가? 셋째, 재무 구조는 안정적이고 심플한가? 넷째, 업종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역시 유명한 가치 투자자들의 철학과 굉장히 유사하죠. 박영옥 씨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사업 모델을 이해하기 쉽고 수익 구조가 단순한 기업을 좋아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마치 워렌 버핏이 IT 기술주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투자를 기피한다. 소비재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한 기업을 선호한다고 말한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박영옥 씨는 배당을 또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세요. 배당을 해왔는가? 성실한 공시를 하는가? 특히 국내 기업들의 경우 외국에 비해 배당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경영자는 누구인가? 이 박영옥 씨는 경영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기업이라도 어떤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차이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경영자를 판단하는 팁을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경영자의 과거 인터뷰를 찾아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 과연 어느 만큼이나 실현이 되었는가, 경영자가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밝힌 포부, 계획을 얼마만큼 추진력 있게 실행했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왔는가를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이 경영자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항목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역시 가치 투자자들이 말하는 안전마진의 개념이 또 등장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식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고평가되어 있을 때 매수를 하면은 수익을 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박용옥 씨가 투자한 기업들의 2018년 주가 추이가 궁금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선 삼천리 자전거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 실제로 박용옥 씨는 한 인터뷰에서 자전거주에 투자했는데 올해 자전거주의 업황이 좋지 않아서 큰 손실을 보았다고 밝히고 있어요. 박용옥 씨가 선호하는 또 다른 기업 대동공업, 고가가 11,650원인데 연말 종가가 4,970원, 연초 대비 반토막이 났네요. 네, 조강피역. 조강피역은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를 한 편이지만 그래도 연초에 4만원 이상 가던 주가가 지금 34,450원이 종가죠. 20% 이상 손실을 보셨어요. 네, 박용옥 씨가 선호하는 기업이죠. 한국경제TV 역시 연초 대비해서는 10% 이상 빠졌어요. 제가 박용옥 씨가 투자한 모든 기업에 대해서 알 수는 없고 잘 알려진 몇몇 기업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주식농부도 2018년도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개미 투자자들한테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2018년은 슈퍼개미 박용옥 씨조차도 손실을 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 역시 2016년, 17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다가 2018년에는 손실을 보았어요. 그리고 박용옥 씨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항공모함을 타고 있다면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결국에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우리는 항공모함 같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해야 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주가가 하락하고 굉장히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공모함 같이 안전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 좋은 기업을 발굴했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투자는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박용옥 씨가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저점에서 매수하기 위해서는 공포를 극복해야 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는 탐욕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본인만의 명확한 투자 철학과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박용옥 씨가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과연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분이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 회사의 사장과 사업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을 정도의 식견이 있어야 한다. 제가 책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만큼 공부를 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슈퍼개미 주식농부 박용옥 씨는 다양한 저술 활동도 하고 계시고 유튜브에도 이분의 인터뷰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분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의 경제를 일군 것은 90%가 기업의 힘이다.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주식농부 박용옥 씨의 투자 철학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주식농부 박용옥 씨의 투자 철학을 여러분과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상 사무엘이었습니다.